지금 이렇게 열심히 30분 넘게 연결해서 썼는데 손으로 이제 딱 만지게 되면 아 뜨거!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의 일회용품은 바로 토지에서 나온 FHD 캡처보드인데요. 캡처보드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꼬다리 형식에다가 FHD밖에 안 되는 걸 갖고 왔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단돈 2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것도 홈플러스 기준으로 2만원이고요 한 번쯤은 써봐도 괜찮을까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뒤에 박스에 있는 사양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무게는 15g 정도밖에 안 하고요 USB-A 타입이고 입력은 최대 4K 60Hz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력은 최대 FHD 1080p까지만 되고요 지원 컬러는 8비트, 10비트, 12비트까지 되고 오디오 포맷은 LPCM 포맷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사양으로는 비디오 포맷이 뭔지는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최대 프레임이 몇인지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직접 써보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펙상으로는 그냥 무난한 약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싸게 구할 수 있는 스타일의 그런 캡처보드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원컴으로 방송을 하더라도 카메라는 필수이기 때문에 웹캠보다 조금 더 고화질의 카메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캡처보드와 미러리스를 연결하는 거를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를 했고 미니 HDMI 케이블을 연결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캡처보드를 바로 연결을 시켜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아주 선명하게 화면이 나가고 있어요. 캡처보드가 상당히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고 딜레이도 살짝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오디오와의 딜레이를 살펴보시면 지금 캡처되는 오디오랑 캡처되는 비디오의 딜레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단점은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오디오 믹서를 보시면은 레프트 채널과 라이트 채널이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볼륨이. 이 말인즉슨 오디오가 스테레오로 캡처되는 게 아니라 모노로 캡처가 된다는 거죠. 요건 조금 아쉬운 게 투컴 방송을 할 때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면은 게임 소리가 모노로만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그나 사프를 해야 되는 게임에서는 시청자한테 스테레오로 들어가지 않고 모노로 들어가게 된다 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캡처보드 쪽 설정을 조금 더 보면요, 해상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FHD 해상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프레임은 지금 일단 설정창 상에서는 60프레임까지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60프레임으로 놔둬도 카메라의 스크린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부드럽게 찍히고 있는데 지금 캡처되는 화면에서는 그렇게 부드럽지 않죠. 살짝씩 끊기는 게 있습니다. OBS 상에서 드라이버로는 60프레임까지 나온다고 찍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60프레임이 아니다, 30프레임이 최대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비디오 형식이 있는데 MJPG랑 지금 FHD로 내려오니까 YUY2도 또 하나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끊기죠. 그래서 YUY2는 사용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MJPEG 같은 경우에는 사진 포맷이 우리가 JPG, JPEG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거 앞에 M자, 모션 JPEG이라는 거거든요. JPG 한 장 한 장 한 장을 모아서 MJPG로 만들어서 프레임에 맞게 영상을 만들어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영상 코덱보다는 조금 효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 코덱이긴 합니다만, 일단 화질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블럭 현상이 많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설정도 있거든요. 이 비디오 설정을 통해서 밝기랑 대비, 색상, 채도 모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화이트 밸런스랑 선명도 이런 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웹캠이 아니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것까지 지원이 됐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디오 출력 방식이 기본값으로는 오디오만 캡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는 연결되어 있는 HDMI 장치에 소리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꼭 사용자 지정 오디오 장치 사용을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디오 장치를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USB 3.0 캡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송용 웹캠 사용을 할 때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카메라 네이티브 녹화본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OBS를 통해서 지금 녹화된 건데 두 개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색상이나 화질이나, 물론 화질은 지금 얘는 4K이고 얘는 FHD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건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퀄리티가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께서는 콘솔도 사용하실 경우가 많잖아요. 과연 콘솔을 연결했을 때는 소리나 화면 품질이 어떤지 닌텐도 스위치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들어 있던 닌텐도 스위치를 좀 꺼내 왔는데, 자,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여기 연결해 놨고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 소리 잘 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 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그러면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볼트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면은 오디오도 잘 나오고 있고요, 영상 출력도 원래 이 영상의 퀄리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슈퍼마리오 오디시!
음질이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테레오가 아니고 모노라서 그렇지. 소리랑 화면 사이에 딜레이는 거의 없어요. 살짝 느린 감이 있나 싶기도 한데 아주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인풋 렉이 좀 심하면은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지금 60프레임은 아니죠. 이거를 HD로 내렸을 때 60프레임 설정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HD로 내리면은 60프레임이 됩니다. FHD에서는 30프레임이 최대지만 HD에서는 60프레임까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스펙 캡처보드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알리에서도 싸게 구할 수 있는 캡처보드들도 MJ팩에다가 FHD는 30프레임, HD는 60프레임 이 정도의 스펙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원래 마리오 색깔하고도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콘솔 플레이도 색감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게임 플레이도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데스크탑에 HDMI 포트에 HDMI 케이블을 연결해서 데스크탑의 화면을 바로 한번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 영상을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볼트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기기에 따라서 살짝 컬러 상태가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스위치에 연결해서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여기 계단 현상이 조금 덜했는데 지금은 조금 계단 현상이 심해졌죠. 뒤쪽 배경이 연결되는 HDMI에 기기별 편차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두컷 방송을 하실 때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게임 플레이를 하면은 30프레임까지밖에 출력이 안 되고요. 컬러 비트도 약간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컴 방송보다는 원컴의 게임 콘솔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30분 넘게 연결해서 썼는데 캡처보드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를 한번 측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손으로 만져보면 상당히 뜨겁거든요. 가장 중앙 부분을 지금 측정을 했고요. 그랬더니 41.1도까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사실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으로 이제 딱 만지게 되면 뜨거워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지에서 나온 19,900원짜리 HDMI 캡처보드를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캡처보드 입문자용, 갑자기 원래 쓰던 캡처보드가 고장나서 임시로라도 써야 될 때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적은 자금으로 방송을 시작하거나 카메라나 컴퓨터의 동시 녹화 이런 걸 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요거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회용품의 결론은요, 한 번쯤은 사도 괜찮고 한 번 샀으면은 계속 써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